미들마치 제2권 노인과 청년 조지 엘리엇 지음 제13장 첫 번째 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한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대다수보다 나은 사람으로 분류하는가? 아니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는 외투 아래 더 악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가? 성자인가? 악당인가? 순례자인가? 혹은 위선자인가? 두 번째 신사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그대의 책들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세월이 밀어낸 모든 시대에 흩어진 유물처럼 쌓여있는 그 책들을 말일세. 차라리 크기와 표지 색깔대로 한꺼번에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슴가죽 제본본, 대형본, 흔한 송아지 가죽본이라고 해도 그대가 공들여 고안한 라벨들이 읽히지 않은 저자들의 다양성을 온전히 감출 수는 없을 텐데. 프레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빈시 씨는 오후 1시 반에 벌스트로드 씨를 은행의 개인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간대에는 보통 다른 방문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은 1시 정각에 이미 다른 방문객이 도착해 있었고 벌스트로드는 그에게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그의 말투는 유창했으나 동시에 지나치게 장황했기 때문에 사이사이 짧게 생각에 잠기는 침묵까지 포함하면 1시간 안에 대화가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의 병약한 인상은 누렇게 뜬 얼굴이나 검은 머리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고 창백한 피부와 흰 털이 섞인 갈색 머리, 밝은 회색 눈, 그리고 꽤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었다.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그의 낮고 절제된 말투를 속삭임이라고 부르며 그 속삭임이 솔직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은근히 비꼬곤 했다. 그러나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경이 사람의 솔직함이 폐 속에 있다고 말한 적도 없다. 벌스트로드는 남의 말을 들을 때 공손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습관이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상대의 말에서 한 치라도 더 얻으려는 듯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믿었지만 자신이 별로 큰 인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눈빛을 불편하게 여겼다. 마치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와인 창고를 손님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빛에 비추어 와인잔을 살피며 평가하는 손님을 보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시선을 즐길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벌스트로드의 주의 깊은 경청은 미들마치의 장사꾼들과 서민들에게는 그다지 호감이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파리새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복음주의적이라고 비난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25년 전만 해도 미들마치에서 벌스트로드라는 이름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응접실에 앉아있는 방문객, 즉 리드게이트에게는 벌스트로드의 시선이나 태도가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벌스트로드의 체질이 약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현세적 즐거움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뿐이다. 벌스트로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공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말했다. 리드게이트 씨, 가끔 이곳에 들러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만약 제가 바라는 대로 병원 운영 문제에서 당신과 뜻을 함께할 수 있다면 사적으로 논의해야 할 일들이 꽤 생길 겁니다. 새 병원은 거의 완성 단계인데 열병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따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정권은 제게 있으니까요. 매들리코트 경이 건물 부지와 목재를 기부하긴 했지만 운영에 개인적으로 관여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리드게이트는 곧바로 말했다. 지방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열병 환자를 위한 병원이 하나 더 생기면 장차 의학교육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학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렇지요. 그리고 진정한 공공정신과 아이디어를 가진 지방 출신의 의사라면 모든 더 나은 재능이 런던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흐름에 맞서야 합니다. 오히려 지방에는 더 자유롭고
더 넓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드 게이트의 목소리는 평소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질 수 있었다. 그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질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 자신감은 사소한 장애물이나 유혹에 흔들린 적이 거의 없는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당당함은 미덕에 가까운 친절함으로 완화되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벌스트로드는 자신과 다른 기질을 가진 이 젊은 의사를 더 호감 있게 느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니까. 심지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능성까지도. 당신의 열정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기쁘게 돕겠습니다. 벌스트로드가 말했다. 새 병원의 감독권을 당신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요. 기존의 두 의사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미들마치에 온 것은 내 오랜 노력에 신의 축복이 임하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반대만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선출되었으니 개혁의 첫 단계는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동료 의사들의 시기와 반발도 감당할 수 있으시겠지요? 리드 게이트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용감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싸움 자체는 싫지 않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스트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도시의 의학 수준은 낮습니다. 지식이나 기술 면에서 말이지요. 물론 사회적 지위는 무난합니다. 대부분은 이 지방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 조언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 지방의 뒤처진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리드 게이트는 응수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의료 교육 체계에서는 그저 괜찮은 의사를 만나도 다행인 셈입니다. 진단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문제나 의학적 증거를 이해하는 철학에 대해선 지방 의사들은 달의 사람만큼이나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벌스트로드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기울이더니 화제를 바꾸었다. 의학이라는 것은 물질적 수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리드 게이트 씨, 저는 환자들이 지닌 영적 관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그런 관심의 존재를 인정하시겠지요? 리드 게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다만 영적 관심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스트로드는 더욱 깊은 톤으로 말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구병원의 성직자 출입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 병원은 페어브러더 목사관할 구역에 있으니까요. 리드 게이트는 말했다. 그분을 본 적 있습니다. 매우 밝고 쾌활해 보이는 분이더군요. 벌스트로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페어브러더 목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분명 이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성직자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듯 잠시 멈추었다. 리드 게이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직 미들마치에서 지나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벌스트로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페어브러더의 역할을 없애고 타이크 목사를 정식 사목자로 임명하여 다른 성직자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드 게이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제가 의사로서 그런 문제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타이크 목사를 직접 뵙고 어떤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솔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불필요한 말은 자제하고 있었다. 벌스트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했다.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곧 구병원의 의료 이사회로 넘어갈 것이고 제가 바라는 바는 앞으로 우리 둘이 협력하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당신이 제 반대자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 점입니다.
리드게이트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성직자들 사이의 다툼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본업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벌스트로드는 한숨을 길게 들이쉬며 그러나 더욱 뜨거운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책임은 그보다 더 큽니다. 리드게이트 씨. 제게 이 문제는 신 앞에서의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반면에 제 반대자들은 세속적 반대심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제가 저의 신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미워하는 진리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병원 개선이라는 목적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병원이 단지 죽어가는 육체를 치료하는 곳이라면 저는 이 일에 전혀 마음을 쏟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행동에는 더 깊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이 나올 때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격앙된 속삭임처럼 울렸다. 그 점에서는 확실히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리드 게이트가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빈시 씨가 들어왔다. 얼굴빛이 건강하고 사교적 성격이 가득 드러나는 남자였다. 리드 게이트가 그를 조금 더 흥미롭게 바라보게 된 것은 최근 로저먼드를 만난 이후였다. 로저먼드 자신이 미래를 직조하고 있었던 것처럼 리드 게이트도 은근히 그녀를 다시 볼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빈시 씨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리드 게이트에게 저녁 식사를 정중하게 초대했고 그 결정은 아침 식사 때 로저먼드가 했던 말 삼촌 페더스톤이 새 의사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 것 같다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리드 게이트가 나간 뒤 벌스트로드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샌드위치 상자를 열었다. 빈씨, 당신도 나의 식이요법을 시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빈씨는 즉시 손을 저었다. 아니요, 아니요. 난 그 책에는 믿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푹신한 여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는 자신의 신조를 짧게 내뱉은 뒤 말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온 것은 우리 집 첫째 말썽꾸러기 프레드 때문입니다. 벌스트로드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도 당신과 내가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빈씨는 꾹 참고 기분 좋게 보이려 했다. 이번만큼은 아마 의견이 같을 겁니다. 사실은요, 페더스톤 영감이 괜한 중상을 듣고는 프레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악의로 이야기를 꾸며서 프레드가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렸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감은 프레드를 좋아해서 뭔가 후하게 해주려 했고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감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손편지로 그런 말은 허튼 소문이다라고 짧게라도 써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줄이면 됩니다. 벌스트로드는 바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프레드가 경솔함이나 무지 때문에 더 심한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미래 상속을 빌미로 돈을 빌리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확신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빈씨는 참지 못했다. 하지만 프레드는 맹세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화낼 만큼 화를 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허풍은 떨어도요. 그리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더 모를 게 없을 텐데요. 아직 더 나쁜 증거도 없는데 젊은 녀석에게 가장 선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모르는 악을 억지로 믿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벌스트로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프레드가 부주의한 방식으로 재산을 얻게 되는 일이 그의 영원한 복지에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편지를 쓸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부탁은 단지 한 늙은이의 어리석은 편애와 그에 따른 어리석은 유산을 유지하기 위한 일에 불과합니다. 빈씨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다. 좋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성인이나 경건한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돈을 가져서는 안 되겠군요.
하지만 정작 장사는 아주 속속들이 따져서 하시지요. 파란 염료, 초록 염료 그 염색약들이 실을 어떻게 망치는지 믿을만치 장사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겁니까? 벌스트로드는 깊게 상처받은 듯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신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빈씨. 빈씨는 외투 단추를 채우며 벌스트로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말 돌리지 맙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 편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갑니다. 당신도 그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벌스트로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감정과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빈씨. 해리엇에게도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지요. 아마 편지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빈씨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내일 당신을 보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군요. 빈씨 씨가 방을 나가자 벌스트로드는 깊은 피로가 스며든 듯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가를 손으로 가렸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의지를 수정하거나 꺾을 때조차 그는 그것이 원래의 신념과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정교하게 세워두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다. 이번 일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는 내부에서 어떤 긴장이 서서히 정리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보겠소, 빈씨. 해리엇에게도 의견을 들어보겠소. 아마도 편지가 가게 될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이미 빈씨 씨가 방문을 나설 때 들었던 대답이었다. 이제 방 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벌스트로드는 남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 생각했다. 그가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던 것은 사실 단순했다. 만약 편지를 써주는 것이 신앙적 약점으로 보이는 일이라면 그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 사이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물러섬이라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한 젊은이의 실수를 감싸는 것 정도라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덕의 범주에 둬줄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아주 미세한 균열을 통해 설득되거나 움직이기도 했다. 벌스트로드는 그 미세한 문을 스스로 열어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프레드는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페더스톤 영감을 찾아갔다. 그는 집무실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렸고 마음속에서는 벌스트로드 씨가 편지를 써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편지를 안 써주었다면 이라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프레드는 미리 준비한 변명을 입에 담고 있었지만 말을 꺼낼 틈도 없었다. 페더스톤 영감이 이미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기 때문이었다. 자, 프레드. 들어와. 벌스트로드가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더구나. 내 녀석에게 아주 좋은 결말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느냐에 달렸겠지. 프레드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것은 정말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숨이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 대신 벌금을 받게 된 사람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페더스톤은 편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 편지 하나로 내가 신뢰를 되찾았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그리고 젊은 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는지는 아주 빠르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이제 정신 차리거라. 프레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삼촌.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페더스톤은 이미 관심을 잃은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이젠 나가보게. 난 바쁘다.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프레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엔 아직도 식지 않은 긴장감과 가벼운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한 가지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왔다. 내가 진짜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런 생각을 미뤄두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벌스트로드는 그날 오전 가벼운 두통을 핑계로 방에서 늦게 내려왔다. 그러나 사실 그는 머릿속에서 여전히 발전소의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빈시 씨에게 쓴 편지는 단지 짧은 부정문 한 줄에 불과했지만 그 한 줄을 쓰기까지 그는 수많은 신념과 의무 그리고 경건한 자로서의 자존감 사이에서 치열하게 씨름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정당화했다.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불화를 피하기 위해 은혜로운 행동을 한 것뿐이다. 내가 젊은이의 죄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계속 걷게 만든 것도 아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느 누군가가 말하지 않은 판단을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바로 당신은 이미 한 걸음 후퇴했다는 사실이었다. 벌스트로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은 때로 자신이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것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었다. 미들마치 제13장 마침.